안녕하세요. 약사랑 유기화학의 박엘리 약사입니다. 35강은 알데하이드와 케톤 1. 알데하이드와 케톤 기초에 대한 강의입니다. 17장 알데하이드와 케톤의 마인드맵을 보겠습니다. 일단 알데하이드와 케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카보닐 화합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 알데하이드와 케톤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명명법, 물리적 성질, 제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다음 강의인 36강부터 반응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알데하이드와 케톤의 대표적인 반응, 친핵성, 첨가 반응이 있고요. 친핵체의 종류에 따라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반응으로 컨주게이션 첨가, 그리고 산화 환원 반응이 있습니다. 35강은 이 앞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타이레놀 한 번쯤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이 타이레놀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카보닐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의약품들이 카보닐기를 포함하고 있죠. 유기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기를 꼽으라고 하면 카보닐기가 될 정도로 카보닐기는 매우 중요한 작용기입니다. 탄소는 전자가 부족하고 파이결합은 결합이 쉽게 끊어져 여러 가지 다양하고 유용한 반응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카보닐기를 포함한 화합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보닐기에 탄소, 수소만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입니다. 알데하이드와 케톤이 있는데 알데하이드는 카보닐기에 적어도 한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고요. 케톤은 카보닐기에 두 개의 알킬기 또는 아릴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이에요. 이들 모두 아실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실기에 OH기가 있으면 카복실산, 염소가 결합하면 산염화물, OR이 결합하면 에스터, 아미노기가 결합하면 아마이드입니다. 두 분류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이탈기의 존재 여부인데요. 알데하이드와 케톤의 탄소와 수소는 이탈기로 작용할 수 없어요. 반면에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들은 이탈기로 작용했을 때 음이온을 안정화시킬 수 있어서 이탈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종류의 카보닐 화합물은 일으키는 반응이 다릅니다. 다음은 카보닐 화합물의 몇 가지 형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차근차근 배워볼게요. 카보닐 화합물의 구조적 특징입니다. 카보닐 탄소 원자는 sp2 혼성화되어 있고 삼각평면 구조이며 모든 결합각은 120도입니다. 카보닐기의 이중결합은 한 개의 시그마 결합과 한 개의 파이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 원자는 결합된 전자를 당겨 탄소의 전자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탄소는 친핵체가 공격하기 좋은 친전자성을 띠죠. 앞서 말한 특징으로 인해 카보닐 화합물은 친핵체와 잘 반응합니다. 이탈기가 없는 알데하이드와 케톤은 친핵체와 반응하면 첨가 반응으로 진행되는데요. 친핵체가 카보닐탄소를 공격하면 파이 결합이 끊어지고 전자쌍이 산소로 이동하여 정사면체 중간체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 음전하를 띤 산소의 양성자가 첨가되어 첨가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즉 알데하이드와 케톤은 친핵성 첨가 반응을 해요. 여기서 질문, 알데하이드와 케톤 중 어느 쪽이 반응성이 더 클까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케톤은 양쪽에 두 개의 알킬기가 있어 입체장애가 커서 친핵체가 접근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알킬기들은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있어 카보닐 탄소의 부분 양전하를 안정화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감소해요.
즉 알데하이드가 케톤보다 반응성이 더 큽니다. 이탈기가 있는 카보닐 화합물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친액체가 카보닐탄소를 공격하면 파이 결합이 끊어지고 전자쌍이 산소로 이동하여 정사면체, 중간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산소에 있는 전자쌍이 파이 결합을 다시 만들고 이탈기가 떨어져 나와요. 이탈기가 친액체로 치환되었기 때문에 친액성 치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16강, 17강에서 배웠던 할로제느 알킬의 친액성 치환 반응과 구별하기 위해서 종종 친액성 아실 치환 반응이라 부릅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이탈기가 좋은 이탈기일수록 반응성이 더 좋아요. 약염기는 좋은 이탈기, 기억나시죠? 따라서 Cl-가 있는 산염화물이 가장 반응성이 좋습니다. 알데하이드를 명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유팽 명입니다. 알데하이드는 전미사 R을 사용합니다. 알케인에 이를 지우고 AL로 바꿔주면 됩니다. 첫 번째, 작용기 우선순위 고려하기. 우선순위 표를 보며 카본일기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카본일기도 종류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요. 케톤보다는 알데하이드가, 알데하이드보다는 카복실산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나중에는 이 순서를 다 알아두어야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순서를 먼저 외워주세요. 두 번째, 모체 찾기. 알데하이드가 1순위인 경우 알데하이드기가 포함된 가장 긴 탄소사슬을 찾습니다. 만약 알데하이드기가 고리에 결합되어 있다면 고리 이름에 전미사 칼브알데하이드를 붙입니다. 세 번째, 번호 매기기. 알데하이드기가 놓인 사슬 또는 고리의 번호가 1번입니다. 알데하이드기는 적어도 수소 1개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상 말단에 위치하며 탄소사슬 중간에는 올 수 없죠. 따라서 알데하이드기의 탄소는 1번으로 지정되며 번호를 붙이지 않고도 위치를 알 수 있어 이름에서 1번호를 생략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지금까지 배웠던 명명법과 동일해요. 오른쪽 예시를 통해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용기 우선순위. 작용기는 하이드록시기와 알데하이드기가 있고요. 알데하이드기가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우선순위가 더 낮은 하이드록시기는 치환기 취급을 해주면 돼요. 두 번째, 모체를 찾아주는데 알데하이드기가 포함된 가장 긴 탄소사슬을 찾습니다. 모체 탄소의 개수가 5개니까 펜테인에서 펜탄알이 됩니다. 세 번째, 번호 매기기. 알데하이드기가 놓인 사슬이 1번이 됩니다. 네 번째, 치환기의 이름과 번호 붙이기. 치환기는 3번에 하이드록시기가, 3번, 4번, 4번에 메틸기가 있습니다. 3개가 있기 때문에 트리를 붙여주면 돼요. 알파벳 순으로 써주면 H가 M보다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써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치환기와 어미명 전미사 연결하여 3하이드록시 344 트리메틸 펜탄알이 됩니다. 완성!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첫 번째 작용기 우선순위. 알데하이드기가 제일 높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두 번째, 모체를 찾아주는데 고리형 알데하이드네요. 고리에 CHO가 직접 결합되어 있으면 고리 이름에 전미사 칼브알데하이드를 붙입니다. 즉, 사이클로헥세인에 칼브알데하이드를 붙여줘요. 세 번째, 번호 매기기. CHO기가 놓인 고리가 탄소 1번이 되어 여기가 1번인 것이죠.
치안기의 번호를 낮게 매기기 위해 반시계 방향으로 번호를 붙입니다. 네 번째, 치안기 이름과 번호 붙이기. 치안기는 2번에 메틸기가 있습니다. CHO와 CH3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트랜스를 붙여줘요. 마지막으로 치안기와 어미명, 전미사를 연결해 줍니다. 완성! 예제 2번. 첫 번째, 작용기 우선순위. 작용기는 이중결합과 알데하이드기가 있으며 알데하이드기가 제일 높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두 번째, 모체를 찾아주는데 CHO기가 포함된 가장 긴 탄소사슬을 찾습니다. 모체 탄소의 개수가 6개라서 헥사날이 됩니다. 이때 이중결합은 전미사 역할만 하기 때문에 알데하이드와 같이 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NR이 되죠. 이중결합, 삼중결합은 접두어가 아닌 전미사로 쓰이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번호 매기기. CH5기에 탄소가 1번이 되어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이중결합은 3번에 있고요. 네 번째, 치안기 이름과 번호 붙이기. 치안기는 3번, 4번에 에틸기가 2개가 있고요. 2번에 메틸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안기와 어미명, 전미사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3,4-디에틸, 2메틸, 헥스, 3번에 N, 그 다음에 R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완성! 두 번째, 관용명입니다. 알데하이드의 관용명은 관용 어미명에 전미사 알데하이드를 붙여서 만들어요. CHO로 탄소 1개일 때의 관용 어미명은 폼이어서 알데하이드를 붙여 포름 알데하이드. 탄소 2개인 CH3CO는 아세트라서 아세트 알데하이드. 탄소 3개인 CH3CH2CO는 프로피온이라서 프로피온 알데하이드가 됩니다. 벤젠에 C5기가 있으면 벤즈 알데하이드죠. 가로는 아이유팩 명이에요. 관용명에서는 치안기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그리스 문자가 사용되는데요. 알데하이드기 옆에 있는 탄소부터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됩니다. 이 구조의 관용명은 어떻게 될까요? 탄소 3개가 있는 알데하이드라서 프로피온 알데하이드이고 치안기는 알파탄소에 있어서 알파 클로로 프로피온 알데하이드입니다. 두 번째 구조에서 탄소가 5개인 알데하이드는 배럴 알데하이드입니다. 베타탄소에 치안기가 있으므로 베타 메틸 배럴 알데하이드입니다. 이 구조는 탄소 2개가 있는 아세트 알데하이드에 치안기로 페닐기가 있으므로 페닐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되죠. 가로는 아이유팩 명입니다. 이번에는 케톤을 명명해 보겠습니다. 아이유팩 명부터 알아볼게요. 케톤은 전미사로 온을 사용하는데요. 알케인에 이를 지우고 온으로 바꿔주면 돼요. 첫 번째, 작용기 우선순위 고려하기. 이 우선순위 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세요. 두 번째, 카본일기가 1순위일 때 카본일기가 포함된 가장 긴 탄소사슬을 찾습니다. 세 번째, 번호 매기기. 카본일기가 낮은 번호가 되도록 번호를 매깁니다. 고리 케톤은 카보닐 탄소가 항상 1번이므로 1번호를 생략해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지금까지 배웠던 명명법과 동일합니다. 오른쪽 구조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용기 우선순위. 카본일기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 카본일기가 포함된 가장 긴 탄소사슬을 찾습니다. 모체 탄소의 개수가 5개라서 펜탄온이 됩니다.
세 번째, 번호 매기기. 카본일기가 낮은 번호가 되도록 번호를 붙여주는데 오른쪽으로 붙여도 왼쪽으로 붙여도 3번으로 동일하죠. 하지만 치안기의 번호가 낮도록 오른쪽부터 번호를 매깁니다. 네 번째, 치안기 이름과 번호 붙이기. 2번에 매틀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치안기, 어미명, 전미사를 연결해 줍니다. 카본일기가 3번에 있으니 2메틸, 펜탄, 3온이 되죠. 옛날 명명법으로 3을 앞에 써줘도 됩니다.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첫 번째, 작용기 우선순위. 작용기는 카본일기와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카본일기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 카본일기가 포함된 가장 긴 탄소사슬을 찾습니다. 모체 탄소의 개수가 5개라서 펜탄온이 됩니다. 이때 이중결합은 전미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케톤과 같이 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N온이 되죠. 세 번째, 번호 매기기. 카본일기가 낮은 번호가 되도록 왼쪽부터 번호를 매깁니다. 카본일기는 2번에, 이중결합은 4번에 있어요. 명명할 치안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어미명과 전미사를 연결하면 펜트사 N, 2온이 됩니다. 예제 2번. 첫 번째, 작용기 우선순위. 작용기는 카본일기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 카본일기가 포함된 탄소 5개 고리가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모체는 사이클로펜탄온이 되죠. 세 번째, 번호 매기기. 카본일 탄소가 1번이고 치안기 번호를 낮게 매기기 위해 반시계 방향으로 번호를 매깁니다. 네 번째, 치안기 이름과 번호 붙이기. 2번에 매틀기가 있고 3번에 터셔리 붙일기가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로 써주면 3, 터셔리 붙일, 2, 메틸 순이 되죠. 마지막으로 치안기, 어미명, 전미사를 연결해 줍니다. 3, 터셔리 붙일, 2, 메틸, 그리고 고리에서 카본일 탄소 1번은 생략하므로 사이클로 펜탄온을 그대로 붙여줍니다. 완성! 케톤의 관용명은 카본일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두 알킬기를 명명한 다음 알파벳 순으로 쓰고 케톤을 붙입니다. 이 구조의 아이유팩 이름은 뷰탄 2온인데 관용명으로는 에틸, 메틸, 케톤이 되죠. 옆에 구조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밑에 있는 아세톤, 아세토페논, 벤조페논은 자주 쓰이는 관용명으로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아까 알데하이드와 비슷하죠? CH3CO가 아세트이기 때문에 아세톤이 됩니다. 아실기는 치안기로 명명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아이유팩 또는 관용명을 어미명으로 취하고 그 이름에 전미사 오일이나 일을 더합니다. 포름 관용 어미에 일을 붙여 포름일이 되고 CH3CO는 관용 어미 아세트에 일을 붙여 아세틸이 됩니다. 벤젠의 CO는 관용 어미 벤즈에서 오일을 붙여 벤조일이 되고요. 아이유팩 명에서는 알케인에 이를 지우고 오일을 붙여 알칸 오일이 됩니다. 메테인에 오일을 붙여 메탄 오일, 에테인에 오일을 붙여 에탄 오일이 되죠. 약자도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아세틸기는 AC로, 벤조일은 BG로 표기합니다. 여기서 B에는 무엇일까요? B에는 벤즐기이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른쪽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본일기를 가진 이 고리가 모체가 됩니다. 사이클로펜탄온이죠.
번호는 카본을 탄소부터 시계 방향으로 매기고요. 3번에 벤조일, 2번에 벤질이 있습니다. 치안기와 어미명, 전미사를 결합하며 3벤조일, 2벤질, 사이클로펜탄온입니다. 이 구조는 이렇게 명명하는구나 라는 것과 벤질과 벤조일을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른 작용기가 존재하고 이중결합된 산소 원자를 치안기로 명명할 때는 접두사 옥소가 사용됩니다. 이 구조는 알데하이드와 카본일기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알데하이드가 더 높기 때문에 카본일기는 치안기가 되는 것이죠. 탄소는 주사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중결합의 산소 원자를 옥소라고 부릅니다. 오른쪽부터 번호를 매기면 3번에 치안기가 있어 3옥소 헥산알이 됩니다. 예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작용기 우선순위 CH5기와 C5기가 있고 알데하이드기가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두 번째 CH5기를 포함한 가장 긴 탄소사슬 찾기 모체 탄소의 개수가 6개라 헥산알이 됩니다. 세 번째, 번호 매기기. 알데하이드의 탄소가 1번이 되어야 하므로 오른쪽부터 번호를 매겨줍니다. 네 번째, 치안기 이름과 번호 붙이기. 2번에 메틸기. 4번에 옥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안기, 어미명, 전미사 연결하기. 2메틸 4옥소 헥산알이 됩니다. 완성! 다음은 물리적 성질입니다. 첫 번째, 극성. 알데하이드보다 케톤의 극성이 더 큽니다. 알데하이드와 케톤은 극성 카본일기를 가지고 있어요. 전기음성도가 더 큰 산소가 부분적인 음전하, 탄소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띱니다. 케톤처럼 알킬기가 있으면 카본일기의 전자를 밀어주는데요. 탄소에게 전자를 주려고 하지만 산소가 그 전하를 훨씬 더 세게 끌고 가버립니다. 오히려 알킬기들의 전자 밀어주기가 산소와 탄소 사이의 전하 분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전하가 증가하니 쌍극자 모멘트가 더 커지고 극성도 커지게 됩니다. 수소만 있는 포름알데하이드보다 CH3가 있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아세트알데하이드보다 CH3기가 2개 있는 아세톤이 극성이 더 큽니다. 두 번째, 끓는 점 용해도입니다. 알데하이드와 케톤은 극성인 카본일기를 가지고 있어 분자 간 쌍극자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같은 분자량을 가진 탄화수소 화합물보다 끓는 점이 높죠. 하지만 OH 결합이 없어서 분자 간 수소 결합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크기가 비슷한 알코올보다 덜 극성이고 끓는 점이 낮습니다. 분자 간 수소 결합은 불가능하지만 카본일기의 산소 원자가 물과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수가 5 이하인 알데하이드와 케톤은 물에 녹습니다. 알데하이드의 제법입니다. 알데하이드를 합성하는 방법은 이미 25 알카인, 27 산화 반응에서 배웠습니다. 1번 말단 알카인의 수소와 붕소 첨가 산화 반응. 말단 알카인이 다이알킬 보레인과 반응하면 신첨가가 일어나고 위치 선택성은 안티 마르코프니코프를 따릅니다. 붕소가 입체적으로 덜 방해받는 탄소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첨가되어 바이닐성 보레인이 생성됩니다. 산화제에 의해 붕소가 OH기로 치환되어 에놀이 형성되고요. 토토머화에 의해 알데하이드가 최종 생성됩니다. 2번 알켄의 산화성 분해 반응. 참고로 이 표시는 알데하이드 케톤 합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알켄을 산화성 분해하면 이중결합의 시그마와 파이 결합이 모두 끊어져 두 개의 카본일기가 생성됩니다.
특히 가오존 분해 반응은 오존과 환원제를 사용하는데 이중결합이 끊어진 자리에 알데하이드 또는 케톤이 생성됩니다. 3번 1차 알코올의 산화 반응. 1차 알코올은 온화한 반응 조건에서 알데하이드를 만듭니다. 온화한 반응 조건은 데스마틴 시약이나 PCC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4번 1,2다이올의 산화성 분해. 알켄의 낮은 온도에서 KMNO4를 첨가하거나 OSO4를 첨가하면 신1,2다이올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1,2다이올은 펄아이오딕 엑시드에 의해 분해됩니다. 요오드 원자가 포함된 오각형 고리 중간체를 거쳐 알데하이드 또는 케톤이 생성되죠. 5번 카복실산 유도체의 환원 반응. 카복실산에 LAH를 첨가하며 강력한 환원제이기 때문에 알데하이드가 분리되지 않고 바로 알코올로 환원됩니다. 알데하이드를 얻기 위해서 카복실산 말고 더 잘 환원되는 카복실산 유도체와 LAH보다 환원력이 덜한 수소와 알루미늄 유도체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환원력이 덜한 두 가지 수소와 알루미늄 유도체는 수소와 터셔리 뷰톡시 알루미늄 리튬과 다이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카복실산 유도체 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지금은 카복실산 유도체를 환원시켜 알데하이드를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케톤의 제법입니다. 이미 배운 내용이 많아서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1번 알카인의 수화 반응. 내부 알카인, 말단 알카인 모두 케톤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내부 알카인은 H2SO4와 같은 진한 산에 의해 수화 반응이 일어나지만 말단 알카인은 수은이온 촉매가 추가적으로 있어야만 수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알카인이 친전자체인 H3O 플러스의 수소를 공격하여 중간체로 바이닐탄소 양이온을 형성합니다. 물이 바이닐탄소 양이온을 공격하고요. 중성인 에놀이 생성되고 토토모화를 통해 케톤이 최종 생성됩니다. 2번 알켄의 산화성 분해 반응. 알데하이드 제법과 동일합니다. 3번 2차 알코올의 산화 반응. 2차 알코올은 데스마틴 시약 또는 크롬 육가를 포함하는 산화제를 사용하면 쉽게 산화되어 케톤을 생성합니다. 4번 1,2다이올의 산화성 분해 반응. 알데하이드 제법과 동일합니다. 5번 프리데크래프츠 아실화 반응. 염화아실과 AlCl3가 반응하여 아실리움 이온 친전자체를 생성합니다. 벤젠이 친전자체를 공격하여 친전자체가 첨가되고 수소가 제거되어 알킬 아릴 케톤이 만들어집니다. 6번 유기구리 시약과 산염화물의 반응. 유기구리 시약은 그리냐드 시약과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냐드 시약은 산염화물과 반응하면 3차 알코올이 만들어지지만 유기구리 시약은 그리냐드 시약보다 반응성이 약하기 때문에 과반응하지 않고 케톤까지만 반응합니다. 이 부분은 카복실산과 유도체 단원에서 자세히 배울게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주 생성물이 동일하지 않은 반응을 고르시오. 1번 1차 알코올에 PCC를 가했습니다. 산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PCC는 온화한 산화제로 1차 알코올을 알데하이드로 산화시킵니다. 2번 말단 알카인에 BH3를 가한 후 H2O2로 산화시켰습니다. 말단 알카인의 수소와 붕소 첨가 산화 반응이네요. 붕소가 입체적으로 덜 방해받는 탄소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첨가되어 바이닐성 보레인이 생성됩니다.
산화제에 의해 붕소가 OH기로 치환되어 에놀이 형성되고요. 토토모아에 의해 알데하이드가 최종 생성됩니다. 3번 산염화물에 수소와 터셔리 뷰톡시 알루미늄 리튬을 가했습니다.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알데하이드까지만 일어나죠. 4번 카복실산에 LAH를 가했습니다. 강력한 환원제라서 알코올까지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5번 알켄의 오존과 환원제를 가했습니다. 가오존 분해 반응으로 알켄이 쪼개지고 카본일기가 생기죠. 두 개의 생성물 중에 동일한 생성물이 있습니다. 답은 알코올인 4번. 35강에서는 알데하이드와 케톤의 기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이유팽 명명법에서 알데하이드의 전미사는 알입니다. 알데하이드기가 고리에 결합되어 있으며 고리 이름에 전미사 칼브 알데하이드를 붙입니다. 케톤의 전미사는 온이고요. 카본일기의 우선순위는 카복실산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알데하이드, 그 다음 케톤 순입니다. 물리적 성질에서 알데하이드보다 케톤의 극성이 더 큽니다. 알데하이드와 케톤은 극성인 카본일기를 가지고 있어 분자 간 쌍극자 상호작용을 나타내지만 분자 간 수소 결합은 할 수 없어 크기가 비슷한 탄화수소 화합물보다 끓는 점이 높고 알코올보다는 끓는 점이 낮습니다. 제법에서 알데하이드의 제법은 말단 알카인의 수소와 붕소, 첨가, 산화 반응 1차 알코올의 DMP나 PCC를 이용한 산화 반응 카복실산 유도체의 환원 반응이 있고요. 케톤의 제법은 알카인의 수화 반응 2차 알코올의 DMP 또는 크롬 육가 산화제를 이용한 산화 반응 프리데크래프트 아실화 반응 유기구리시약과 산염화물의 반응이 있습니다. 알데하이드와 케톤 모두 합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1,2-다이올의 펄아이오딕 엑시드를 이용한 산화성 분해 반응, 알켄의 산화성 분해 중 가오존 분해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알데하이드와 케톤의 친핵성 첨가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